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일용할 남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태들의 성지, 정의로운 팬티, 아름다운 브라가 넘쳐나는 방송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너무 기다렸어 호지양. 잘 마무리되고 좋게 끝나길 빌게 파이팅 큐큐큐큐. 뭐라고 부르지? 그 상대방을? 자녀님? 아들, 딸이라고 부르나? 자매님, 형제님? 주인님요? 고슈진 사마요? 레전드네. 또 원어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어고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 자리입니다. 300개의 죄가 왔는데 상심하지 마시 시발로마. 호장 보면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이응미응도 하고 미응미응도 하고 막 그런데 호장은 이런 시청자도 괜찮나요? 당신은 익명을 끝까지 숨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 눈에 띄는 순간 밴 한 다음에 보석금 받아도 안 풀어드릴 거니까 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트롤이에요. 제가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편의점 가서 사고 다시 나와서 손잡이에 걸려있는데 그걸 빼고 자물쇠를 풀어서 다시 잠그고 달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다른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살라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까먹고 가져가서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당신은 국어를 배우지 않은 게 죄입니다. 가엾고 딱한 자루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친구 손이 제 소중이에 닿았습니다. 저의 소중이가 커져버린 나머지 급하게 흘렸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럴 리 없겠지만 상대방 남자 아니죠?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친오빠가 있어요. 오빠의 잠꼬대는 중얼거리는 건데 중얼거릴 때마다 입을 벌리잖아요. 그때 제가 장난으로 오빠 입 근처에 페브리즈를 뿌렸는데 입에 들어갔는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으로 찾아와서 네가 그랬냐 이랬는데 마침 저희 집에 사촌동생이 와 있어서 제 사촌동생이 저 대신 오빠의 욕을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사촌동생한테는 너무 미안하긴 한데 사실대로 말하자니 오빠한테 쳐맞을 것 같고 엄마한테 말하자니 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여기다가 말합니다. 참고로 4일 전이에요. 원호구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지난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부를 하세요. 비빅 정상입니다. 죄가 아니야. 공부를 하렴. 그러면 너의 죄는 사라질 거야. 오늘의 돌핀 팬츠색은 무엇인가요? 보내드리면 입어주시나요? 어느 구의 돌핀 팬츠를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나의 작은 신부님. 안녕하세요. 나의 신성한 나의 작은 신부님. 저는 최근 한 남자에게 빠졌습니다. 이분이 남자지만 저는 여자이기도 남자이기도 그는 이런 제게 플라나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정중하게 돌핀 팬츠를 입어달라고 요구하였죠. 개인 사리사욕이 아닌 남자는 열이 많으면 안 되니까 열을 낮추길 바래서 입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그 남자는 누가 그걸 입냐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나 좋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보내주겠다고도 했는데 안 입겠다고 자꾸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 남자에게 돌핀 팬츠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팬심으로 보내라. 팬심으로 보내는데 나는 방송에서 입을 생각 추호도 없다. 일단 저는 중3입니다. 근데 성욕이 강해서 가만히 있어도 수시로 걸려서 학교에서도 화장실에도 들어가 해결을 못 합니다. 아니 이 정도야? 사춘기에 성욕이 이 정도라고? 너무 심한데? 존나 건강한 건가? 아니 이거는 남자분들도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참으면 참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저의 성욕이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 성욕으로 자괴감을 안 가져도 돼. 너가 무슨 이상한 성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성욕이 많아서 그냥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로 자괴감을 들 필요는 없단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경고하자면 걸리지 마렴. 걸리면 너 진짜 학교 못 다닌다. 때는 바야흐로 스수가 말년 병장 한 달 차이 나는 동기가 있었는데 편하게 A군이라고 칭하겠음. A군이 저녁이 다가오니 고삐가 풀렸는지 말년 휴가 나가기 전 휴가 때 핸드폰을 반납을 안 하고 공기계를 반납한 거임. 그리고 몰래 생활관이나 병영 도서실 같은 곳에서 하는 걸 몇 번 봤음. 스수는 알 수 없는 정의감에 휩쓸려 몰래 본 근대장에게 한 번 찌름. 본 근대장은 나중에 몰래 하는 걸 보는 즉시 보고하라고 트수에게 말함. 기습적으로 덮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누가 찌른 것처럼 안 보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난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찌른 게 아님. 물론 동기를 찌른 건 개자식은 맞지만 뭔가 바라고 찌른 개새끼는 아니었음. 나도 한두 달 남았는데 뭘 바래. A군도 잘못한 건 맞고 룰을 어긴 거니 결국 A군은 말년 휴가도 잘리고 3주 동안 영혼과 몸이 분리된 채로 그렇게 지내다 전역했음. A군은 마지막에 날 안아주며 나중에 나가서 보자고 말하고 그렇게 미병소를 떠남. 하지만 난 A군의 연락을 피했음. 너무 미안해서 말하면 A군이 날 존나 팰 것 같아서 무서웠지. 고해성사하듯 여기서라도 사과한다. 미안했다 A군. 이게 좀 고해성사랑 완전 취지가 완전 100% 맞긴 하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너는 죄인은 아니야. 잘못한 사람 찌른 게 죄는 아니거든. 근데 너는 지금과 같은 성격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꼰대가 될 수 있단다. 안녕하세요 원우구님. 저번 성적 판타지 컨텐츠 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고해성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어떤 시청자인지 느낌이 와도 말로는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하자면 제가 성적 취향으로 SM 성향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야동이나 그런 야식꾸리한 컨텐츠를 즐기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것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턴가 SM물을 알게 되고 제 작은 다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나서 조금씩 SM물을 더 자주 접하게 보게 되었고 SM 장르를 먼저 찾으며 제 똘똘이를 위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M은 한쪽이 신체적으로 아파야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이쪽 요소가 들어가 있는 플레이를 하려면 서로가 동의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 애인과 서로 시간을 보낼 때 자세히 말하면 방송 정지될지 고맙다. 방송 정지될지 모르니 건전하게 표현하자면 궁뎅이를 한번 짝 쳤고 이후 애인이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여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단 다음 화 보기 전에 일단 1화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 저거 취향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누구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는데 딱 그만뒀잖아. 여기까지는 죄가 없어요. 저거 감독판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감독판 풀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는 죄 없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미안함 때문인지 생긴 트라우마가 생겨 헤어진 후임에도 다시 연인이 된 여자에게는 아예 SM에 S조차 말하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애인이 그걸 듣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날 거북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성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이 하나 못한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굳이 안 해도 저만 참으면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끔씩 밤에 제 욕구를 미로하는 시간에 SM 플레이를 보면서 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 플레이를 포기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성적 욕구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으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욕구가 활발한 날에는 혼자 침대에서 아무도 없는데 동그랗게 마른 이불을 씨발 이불자 떴다. 동그랗게 마른 이불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혼잣말을 하며 위로를 하는 날도 있고 그런 날 연자 타임이 올 때면 자괴감에 쌓여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떴어! 10월 기뻐할 일입니다! 닭띠 좌에이은 이불좌 크크루 뿅뿅. 이불자 떴다! 10월! 떴어! 10월! 고마워 이 새끼야. 자 한번 볼까? 그런 날 현자 타임이 올 때면 자괴감에 쌓여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자 타임이 크게 오더라도 다음에 성욕이 커지면 사람이 또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쯤에 욕구가 활발한 날이 있었고 그때는 이불이 아니라 갑자기 제 눈에 애인에게 선물 받았던 사람처럼 꽤 큰 인형이 눈에 보였었고 그 인형이 엉덩이 부분을 때리면서 그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자괴감이 크게 왔지만 그 뒤로도 그 인형을 이용하면서 욕구를 몇 번씩 풀게 되었고 자괴감이 안 오고 그런 성욕이 풀 정도로 자주 그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형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저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인형이라는 것이다. 크크루 뿅뿅뿅. 위로하는 시간에 인형 이름을 부르는 게 제 애인과 시간을 보내던 중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이름이 전 애인이었으면 제가 쓰레기 되고 말면 되는데 거실에 있는 네가 선물한 인형 이름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저를 미친놈으로 보겠습니까? 그때 저는 안 그래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돼서 내정지가 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던 인형이 방문을 쾅 열며 자기 이름이라고 잠깐만 망상인데? 너 병이 몇 개냐? 잠깐만 잠시만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때 저는 다시 읽을게. 그때 저는 안 그래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돼서 내정지가 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던 인형이 방문을 쾅 열며 자기 이름이라고 말하며 나온 것입니다. 저와 A는 당연히 당황을 했고 인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애인한테 제가 SM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냐? 너한테 말하는 게 무서워서 자기한테 푸는 거 알고 있냐? 남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은 해보았냐? 등을 제 애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서러웠던 감정들이 북받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상태로 왜인지 기운이 빠졌고 그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 인형은 알기 힘들 정도로 찢겨 있었고 옆에 제 애인이 있었습니다. 제 애인은 왜 자기한테 그런 취향이 있었냐는 걸 말하지 않았고 혼자서 풀었냐며 절 토닥이며 말하며 다시 전 약간 감정이 북받친 상태로 제 솔직한 감정들을 말했습니다. 날 싫어할까봐 무서웠다, 거북해할까봐 그랬다 등등을 솔직하게 말했고 그러자 여친은 사실 자기도 그쪽 취향이라며 그 자리에서 수줍게 SM프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좋긴 좋은데 사라진 제 인형이 조금 걱정됩니다. 지금 애인이 더 좋기는 하지만 떡정이 생겨서 가끔씩 그리워질 때도 있고 가끔씩 그 이름도 그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고 싶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만나게 되면 뭐라 말해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 씹새끼야. 너 우리들의 몰입감 어쩔 거냐?